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6번째 조문. 제가 그냥 여러분 그 제목 따는 것도 그렇게 또 쉽지 않아요. 예. 마땅히 또 그렇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한 1시간, 한 2시간 정도 그 한의원에 일찍 가가지고 PDF 이렇게 작성도 하고 제목도 달고 그러는데 마땅하게 제목을 달기도 그냥 그렇고 그래서 못 쓴 것도 있고 또 시간적인 것 여유도 좀 부족해서 안 쓴 것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로 하죠. 자, 하리, 수족, 영냉하고 무맥자 이거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당연한 증상이죠. 설사를 하고 수족이 골랭하고 맥이 없다. 그랬는데 뜸을 떴는데 따뜻해지지 아니하고, 예, 이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침을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침을 놓을 수도 있고 뜸을 떴는데 따뜻해지지 않았다. 체온이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효과가 미진했다는 얘기지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맥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약간 천식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죽는다. 뭐 죽는다라는 게 반드시 죽는 건 아니죠. 예. 소음맥이 부양맥에 지는 경우는 순이 된다. 이것도 참, 왜 이거는 잘 나가다가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글 쓴 사람이 여기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산다라는 뜻이죠. 예, 치료된다. 병이 치료가 저절로 낫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맥이 불선이라 그래서 요거는 맥이 여기는 거의 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맥이 약간이라도 미부하면은 조금이라도 부맥이 나타나면은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잘 가다가 옆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또 하리로 인해서 수족이 영냉하고 무맥자는 탈진액이 속망향이네. 그러니까 탈핵망향이라고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저걸 했잖아요. 이 조문은 탈핵망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지가 부재탕 조문에 대한 성무기, 예, 성무기가 탈핵망향을 썼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진액이 고갈이 됐는데 왜 망향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진액이 빠졌으면 당연히 음호화동이어야 되잖아요. 후세방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이 부족하면은 화가 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화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음호화동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배웠기 때문에 음허 망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호화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이 부족했을 때 화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망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그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무기의 탈핵망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상한론 조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진액이 고갈되고 막 이러는데 왜 부자재를 쓰지? 그거는 부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탈핵하면서 열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백고가 인삼탕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탈핵으로 인해서 망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망음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망음이 이제 화동이죠. 음호화동의 개념이죠. 자, 뜸을 떴는데 따뜻하지 않으면은 사역탕류로 치료해서
만약에 맥이 돌아오고 수족이 조금 따뜻해지면 이에 저절로 납니다. 다만 소음맥이 부양맥에 지는 경우는 위기가 회복 지조로 순위되나 생이죠. 이것은 근거 없는 설이니 믿을 만하니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음맥이 있으면은 소양맥도 있어야 되고 태양맥도 있어야 되고 양명맥도 있어야 되죠. 무슨 근거로 소음맥만 자꾸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설령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체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빠져버리면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에서 조문에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몇 번 이제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자, 하리에 설사를 하는데 약간 열감이 있으면서 갈증을 느끼고 맥이 약한 자는 병이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회복의 조짐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이 약간 나타나거나 갈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맥이 약간 여기 약이라 그랬잖아요. 맥이 부하거나 약간 미부한 경우 회복 조짐이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회양 조짐이에요. 회양 조짐. 대체로 하리하면 수족이 영냉하고 맥이 침미연을 도리어 미열하면서 가라고 맥약자는 양기가 회복되는 조짐이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조문의 특성상 우리가 그 생기라고 해도 되고 양기가 회복되는 조짐이니 미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절로 치료가 된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은 진무탕 같은 경우로 치료하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무탕 모르잖아요. 잘 사군자탕에 생강 빼고 부자 집어넣은 거예요. 부자. 여러분 사군자탕을 알잖아요. 사군자탕에다가 부자 집어넣는 게 진무탕이에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방 이름은 여러분들이 진무탕 이것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군자탕에다가 파서 부자 쓰면 되는 거죠. 하리 맥 삭하고 벌써 딱 여러분 하리 하는데 맥이 삭하대. 이거 뭐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환자를 봤을 때 환자가 설사로 고통받으면은 이 사람은 맥이 침미할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환자의 맥을 딱 짚었는데 맥이 삭하다. 그리고 약간의 열감이 있다. 거기다가 땀을 흘린다. 이거는 날려고 하는 조짐이다. 근데 여기서 설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맥이 긴 맥이 나타나면 병이 풀리지 않은 거다. 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긴 맥이 나타났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다. 저도 이런 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대천경전이 했어요. 하리 맥삭자는 열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낫고 맥긴 자는 한이 있기 때문에 하리가 끝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긴 맥을 한으로 본 거예요. 상맥을 열로 본 거고.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와 같은 해석은 맥상을 근거해 가지고 조문에 합당하나 나락상은 반어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상설로 그 본의를
본래의 뜻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맥이 기나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상한에서 예를 들어서 맥이 완하면은 맥이 부하면은 풍이고 맥이 기나면 한이다. 그와 같은 발상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저는 이 조문은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하리 맥삭이 갈자. 하리하는데 맥이 삭 하면서 가라는 경우. 뭔가 이것도 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낫고 설령 만약 치료가 안 되면은 반드시 농열변을 보니 이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뭐 설명을 해준 거죠. 이것도 뭐뭐 때문이다 이럴 때는 병인이고 그 일종의 주의 문자죠. 이런 경우 주의 누군가의 주석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전에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똑같은 표현을 쓰자. 음병이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음병 중에 번갈이 있는 경우는 막 심한 고령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갈증을 느낀다. 그것은 회양의 조짐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치료가 된다. 근데 반대로 양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변하는 가운데 번갈이 나타날 때는 조혈이 발작하는 것이니 이건 조혈이 발작하는 병세가 급박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리하면서 맥삭이 갈이라도 변농열자는 협렬지군이 일때는 백동탕으로 치료한다. 요건 답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조문이고 뒤에 이제 백동탕 나오는데 이거 상한론 조문에서 봤던 공부예요. 이거는. 자, 오늘 강의는 뭐 짧은 건데 뭐 잠깐만 해봐야 똑같은 얘기 해봐야 또 듣는 여러분도 저거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이렇게 복습한다라고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주셨으면 됩니다.